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샤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샤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딸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 차이고요. 두 딸의 아빠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걱정이 너무 많아서 고민 상담합니다. 결혼해서 무이푼으로 시작해서 아파트 하나 사고 대출 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퇴직하고 지금 백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뒤하간 이교대 취업 예정 중입니다. 나이는 40인데 지금까지 뭐 하나 배우고 할 것도 없이 의미 없는 회사 생활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워야지 하고 돼지 발굴을 배웠습니다. 약 2년간 다행히 사수를 잘 만나서 모든 부위 발굴 마스터는 해둔 상태이고요. 하지만 점점 외국인들 쓰는 추세이고요. 월급은 점점 낮아져서 그만두었습니다. 페이가 230 정도. 미래도 없더군요. 회사는 힘들어져서 안 하고 또한 이쪽으로 나가려니 페이는 더욱더 안 맞고 그래서 결국 생산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야간 스타트죠. 회사는 야간 2주, 주간 2주입니다. 상여는 400%이고 근무 시간은 12시간 다 채워서 준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돌아가면서 먹어야 하고 쉬는 시간도 돌아가면서 쉬어야 한다고 해서 12시간 근무 시간 다 채워준답니다. 주 5일이고요. 조만간 3주 이계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빨간 날은 다 쉰다고 하고요. 또한 주말 부부를 해야 합니다. 기숙사 제공하고 밥 제공하고 기숙사는 2인 1실이라고 한답니다. 집이랑 거리가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급여는 세후 340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각설이고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산직은 20살 때 중후반 때 합쳐서 2년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한다고 틈틈이 가서 일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GI 이교대에서요.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10년 넘은 상황에서 과연 생산직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면접 본 거랑 말이 틀릴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월급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건 아닌지 지금 나이 40에 생산직을 할 수 있을런지 이런저런 고민이네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랑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만 거직 400이네요. 집사람은 참고로 전문직이라 시수정 450선이고요. 회사에서는 터치를 못한 사람입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그래서 연고지가 멀어도 주말 부부 생산직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20살 후반 때 한 2년 정도 연고도 없는 대구 평화전공이라는 하청회사에서 죽도록 주야 이교대 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할 수 있을지 걱정만 되네요. 할 수 있겠죠? 첫 출근이 벌써 주가 다 채워진 상태라고 야간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벌써 걱정입니다. 주저리 했네요. 휴대폰으로 쓰는 거라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와이프분을 잘 만나셨네요. 와이프분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네요. 전문직을 하는 거 보니까 의사는 아니신 것 같고 왠지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의 스멜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연고가 대구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디십니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결혼 잘하신 건 맞습니다. 네. 진짜 와이프 잘 만나셨네요. 왜냐면 지금 결혼하신 와이프들 중에 강원도라고요. 남자가 450 벌어도 시수정 450도 정말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450이면 정말 정말 많이 버는 거죠. 네, 정말 정말. 간호사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변호사 같아요. 야, 대단하시네요. 보통 저런 경우는 여자분이 남자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신분 같은 거 별로 바라지도 않고 좋아하는 경우, 예. 아니면 사고 치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연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강원도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근무지는 어딥니까? 그 전에 대구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장 들어간 곳은 근무지가 어디예요? 예. 지금 이제 야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충북이라고요. 왠지 진천, 제천, 음성. 와, 이거 예전에 그분하고 비슷한데? 우리 탄도왕님 이랬던 데 있죠? 그분 그 작업 공간 스멜이 무심 풍기는데? 탄도왕님이 한 달 내도록 축제사장 일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충청도 진천에서. 충북 진천에서, 님 같은 케이스 들어갔다가 한 달 내도록 진짜 안 쉬고 일하신 분이 있어요. 왠지 여기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게, 좀 많이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일단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음성이라는 데가 굉장히 깡촌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보러 갈 때 한번 가보셨겠네. 음성이 어떤 곳인지. 충청도에서도 그냥 시골이 아니라 완전 개시골입니다. 그냥 차가 없으면 못 다녀. 이 면접 갔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차 몰고 가시겠죠. 대중교통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인프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음성 가보셨죠? 없어요. 뭐 학교도 없고요. 대학교는 아예 없고 뭐 아파트도 몇 개 없고 그리고 뭐 이마트 이런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공장만 많아요. 예. 좀 마음의 강건 단단히 하시기 바라게. 내가 웬만하면 막 이런 공장을 간다고 하면 만약 젊은 분이었으면 가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분이 선택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이가 한 30, 뭐 30살이라고 하면 저는 이 공장 가라고 했으면 말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이 2조 2교대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많이 힘들어요. 그 와이프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이프분이 나 저기 음성에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 합격을 했는데 다닐까 말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 면접 봤는데 다음 주부터 야간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의사 존중한다고요. 음, 어쩔 수 없다. 일단 가세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 나이 40에 40살에 갈만한 곳이 딱히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라도 일단 가세요. 그리고 이분이 집안 가장이지 않습니까? 예. 네. 너라고 하는 것 보니까 동갑이신가 보네요. 예. 네. 동갑이거나 누나거나. 어쩔 수가 없다. 애를 키우려면.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무슨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분 사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나이 40이면 분명히 일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딴 데 가시죠 왜 여기 있어 이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왜 그 생각을 안 했겠냐고. 저분 사는 데 일단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정말 일할 게 없어요. 농사 말고는. 예, 농사도 뭐 지어봤어야 농사라는 거지. 농사도 기본 바탕에 뭐 땅이 있다거나 농사의 기본적인 노하우가 없으면 못해요. 네, 못합니다. 뭐 택배도 없고 택배 물류센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분도 고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생산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꼭 여기밖에 없는 건가?
아, 여기 말고 분명히 다른 데 일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봤겠죠.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여기 가는 거죠. 어떻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집안 가장이지 않습니까? 네.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있기 때문에,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생활비, 아파트 대출금이 이런 것들, 그리고 애가 크고 나면 학원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400 잡았는데 400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와이프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 와이프 돈 버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여자가 저렇게 돈 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샤프님도 아시겠지만. 예. 주변에 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와이프분이 저렇게 저만큼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저 근처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오히려 만약에 와이프가 저런 일을 안 하고 뭐 저보다 수익이 작았다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뭐 전업주부 있었으면 더 심각했을 겁니다, 이게. 일단 결혼 잘하셨네요. 일단 그 생각밖에 안 되네요. 아, 저분 결혼 정말 잘했다. 예. 예, 우리가 항상 결정사에서 이제 항상 이제 결정사에서 이렇게 좀 까이는 그런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예. 일단 여기를 다니세요. 다니는데 좀 의문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문인 게 뭐냐면요. 상여가 400%라고 했는데 이게 400%일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 어디서 지원하신 겁니까? 이 회사를? 지금 이 회사를 어느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하신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에 400이면 이 400 아닐 거예요. 보통 아웃소싱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치거든. 예. 아웃소싱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시급 하나만 안 오니까 일부러 있잖아요. 일부러 이거 상여를 이제 낚시성으로 원래 줄 생각이 없는데 낚시성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상여 400이면 중견기업이죠. 요즘 시대에. 예. 근데 보통 워크넷에서 뽑는 회사들이 보통 보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대부분 아웃소싱입니다. 우리가 회사 좀 일은 괜찮은 데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보통 워크넷은 중소기업, 조소기업, 아웃소싱, 파견, 하청, 거의 채용군 거의 한 8할, 9할이 그런 회사예요. 물론 중간에 괜찮은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워크넷에 주구장창 올라온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예요. 혹시 있잖아요. 회사 지원할 때 그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빨간색 굵은 글씨로 상여 400 모집, 초보 누구나 환영, 기숙사 최신시설 완비, 동반 입사 가능. 혹시 막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테두리를 딱 해가지고 그거 문구 보고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왠지 그런 냄새가 나. 왠지 그런 냄새가 뭐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생산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클릭 유도하려고 막 빨간색 굵은 글씨로 있잖아요. 채용 사이트에 보면 딱 튀게 해가지고 상여 400%, 초보자 가능, 동반 입사 가능, 기숙사 최신 시설 완비. 일단 일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일해보고. 일단 일해보세요. 이거 상여 400인지 안. 근데 바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상여 400은 바로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장에는요 퇴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퇴사자가 많아요. 기본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일해보고 야 이건 사람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뭐 돈 때문에 힘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아니면 뭐야 얘기했던 건 다르잖아. 사람 가지고 노는 거네.
A 안 해?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6월부터 3주 2개대로 바꾼다고요? 하... 자, 교대 근무, 나이 들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몸이 축나는 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해보고 판단하세요. 일해보고. 제가 여기서 뭐 상여 400을 준다 안 준다고 내가 대놓고 말하기 힘들어요. 아니 체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샤프님, 이게 운동 체력 좋은 거하고 생산적 버티는 체력이 좋은 거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 내가 뭐 벤치프레스 몇 킬로 들고 스쿼트 몇 개 하니까 좋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생산직 며칠 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태평양하차도 운동선 출신, 뭐 태권도선 출신, 헬스 트레이너 왔다가 하루 안에 집에 갑니다. 도망가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도망갑니다. 뭐 생산직 안 그럴 것 같아? 예. 나 밖에 가서 좀 운동 좀 했는데, 나 체대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 나가 떨어지는 게 이 교대 근무예요. 이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맨 처음에는 에이 내가 보통 사람보다 나은데, 그냥 뭐 적당히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적당히 말 섞고. 예. 그리고 아마 저기 입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뭔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사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샤프님처럼 외롭다거나 뭔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당장 몇 푼이 아쉬운 분들이 아마 저기 회사에 입사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정말 절박한 사람, 님도 절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님 같은 사람들 저기 다 몰려 있을 겁니다. 공장 가보면 뭐 장사하다가 뭐 이제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져가지고, 장사 처분하고 이제 빚 갚아야 되는 분들, 예. 아니면 뭐 코인으로 날려먹은 사람들, 예. 아니면 토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3주 2교 되면, 주말 못 챙겨 먹습니다. 주말 못 챙겨 먹어요. 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3주 2교 되가 어떻게 되냐면, 주 4일 근무, 2일 휴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주주주주 비비, 야야야야 비비, 이렇게 됩니다. 반복, 무한 반복. 주간 4일하고, 이게 말이 2일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2.5일이에요. 2.5일이 쉬고 야간 4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1.5일 쉬는 겁니다. 뭐 4일하고 이틀 쉰다고 하는데 시간대로 계산하면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하고 반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 들어가서 야간 4일 버틴 다음에 하루하고 반, 이렇게 쉰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관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에 주주주주 야야야야, 이건 12시간. 12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밥 먹는 시간도 돌아가면서 먹어야 돼. 솔직히 이거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밥 먹고 쉬어져야 되거든요. 쉬어져도 힘든데, 밥을 먹고 다시 와가지고
장갑 끼고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보면 죽습니다, 이거. 소화 안 돼요, 이거. 장꾸입니다. 아니, 점심시간 제대로 주어지고 밥 먹고 좀, 쉬고 다시 일을 해도 힘든데, 특별하게 밥 먹는 시간 없이, 그러니까 점심시간 없이 밥을 교대로, 내가 먼저 먹고 와가지고, 빨리 작업장 와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바톤 돌리고, 다시 장갑 끼고 일하고. 이거 빡십니다. 샤프는 솔직히 말하기 이거 많이 빡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산직 공장이 힘들어도 이렇게 일을 안 시킵니다. 여기 좀 많이 빡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빡신 곳입니다. 원래 기계를 다 세워야 됩니다. 점심시간 때는요. 기계를 다 세워야 돼. 싹 다 세워야 됩니다. 근데 안 세우는 것 자체가 여기 공장이 힘들다는 곳이에요. 네. 여기 좀 내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공장 아닙니다. 12시간씩 일하는데, 그러니까 따로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샤프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힘듭니다, 이거. 진짜 많이 힘듭니다. 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일해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저 매니저분 없습니까? 이럴 때 매니저가 없네. 일이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든 거예요, 많이. 정말 많이 힘든 겁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체력 좋으니까. 솔직히 체력 좋은 게 아니야. 나이가 마흔인데 어떻게 체력이 좋아요? 어? 자, 님이 체력이 좋다고 했는데, 솔직히 좀 근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집도 좀 있으시고. 근데 막상 일해보면 압니다. 타이스 명언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쳐맞아보기 전까지는. 일해보면 압니다. 야간 돌아가고 다시 주간 한번 로테이션 돌아보고 가보면, 한 이거 한 두 턴 돌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야간 2주, 주간 2주 두 턴만 돌면 돼. 한 턴 가지고 아니야. 두 턴 돌면 돼. 그러면 8주니까 두 달이네요. 에이, 그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발굴은 발굴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발굴에서 힘든 거하고 생산직에서 힘든 게 달라요. 그 힘든 게 달라. 발굴 일하다 보면 발굴 나는들이 힘든 게 있겠죠. 생산직은 생산직 나는들이 또 힘든 게 있어. 종류가 달라요. 분야가 다르고. 그리고 내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있잖아요. 세호 3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주말에 일시킬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냄새가 좀 납니다. 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주말 안 쉴 것 같습니다. 리 제이콥님 뭐세요? 주말 안 쉽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세호 340 나온다고 했는데, 세호 340 나오려면요. 그럼 세전 400이잖아. 세전 거의 400이거든요. 세전 400을 찍으려면, 최저시급 만으로 찍으려면, 주말 출근해야 됩니다. 토요일도 일을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주 5일이라고 했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토요일날 웬만하면 출근을 하지 그래?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요. 아니야. 왜 이렇게 순진합니까, 샤프님? 처음부터 상여금을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샤프님. 오히려 아웃소싱일수록 처음부터 상여금 안 줍니다. 상여금 왜 줍니까?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다 도망갈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일을 5년, 10년 할 건지 아니면 잠깐은 그만둘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대기업, 중견기업도 처음부터 상여를 안 주잖아요. 수습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채워야 상여를 일정 퍼센티지 조금 주다가 이제 기간이 좀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100% 주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이 아닌 이상은. 아웃소싱은 더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카본,
예, 카본 생산이고 거기다가 특별히 쉬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근무지 열악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일이 힘들고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일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부추겼을 텐데 어? 그 도망가는 사람들 입장 생각해서 상여주면 회사 손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전제를 깔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일을 무사히 결근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아마 줄 겁니다. 왜냐? 1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100명을 뽑으면 한 8, 90명은 1년도 못 채우고 나간단 말이에요. 1년이 아니지. 한 달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거 일해보면 아실 거예요. 어제 나랑 같이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고 했던 사람이 다음날 보면 없어요. 안 나와. 전화해보니까 전화기 꺼져 있어. 일단 여기 아웃소싱 맞아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이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뭐 가기로 했으니까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일 해보고 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잡기 때문에. 카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황정근님 사출도 아마 사출 같은데 사출. 예. 보통 그 전에 누구야? 우리 탄도환이 일했던 공장도 사출이었거든요. ABS. 카본도 아마 사출하고 연관돼 있는 거 싶은데. 그럼 플라스틱 그 녹아서 난 수지 냄새 있죠. 독한 냄새. 약품하고 콜라보레이션 이루면서 약간 속이 미스거리는 그 냄새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가루 같은 거, ABS 가루 같은 거 이제 주변에 흩날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의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네, 일단은 해보십시오. 네.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샤프님 선택권이 없으니까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마음의 각오를 하십시오. 네. 어차피 님이 지금 차박 도한박 가입 처지도 아니고 결혼했고 처자식도 있는 마당에 돈은 벌어야 되고 집안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어디서 딱히 불러주는 것도 없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일해보십시오. 일해보고 나서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예. 일해보고 나면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실제로 내가 일해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또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거예요. 저기서 이제 면접 볼 때 얘기한 거하고 실제 경험하는 거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그 아웃소싱에서 주로 쓰는 수법인데 뭐냐면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빨간 날도 일한다고 하지 않아요. 빨간 날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사실은 주말도 일 다 시키고 빨간 날 일 시켜. 워낙에 바쁜 공장이라서 365일 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저도 그렇게 일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고 어? 열심히 일했으면 좀 쉬어도 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나 일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우리는 뭐 웬만하면 주말에 쉬고 뭐 잔업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빨간 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장 가동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자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닌 거야. 실제로는 제가 봤던 하청 회사들은요 빨간 날 아쉬웠어요. 토요일도 출근이었어. 바쁘면 일요일도 출근시켜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아웃소싱이 맨 처음부터 우리 사실은 365일 다 시킨다. 잔업도 다 시킨다. 빨간 애도 다 시킨다. 그러니까 너 여기 공장 일하면 쉴 생각하지 마. 어차피 너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잖아. 어?
그러니까 너는 선택권이 없어. 여기 왔으면 그냥 죽자사자 일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당장 도망가죠. 면접 자리에서. 전 못하겠습니다. 당장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 저희는요 그렇게 빡세게 일 안 시키고요. 예, 주말은 다 쉽니다. 그리고 뭐 잔업 같은 거 빼달라 하면 저희 빼드립니다. 그리고 뭐 빨간 날 같은 날, 빨간 날 있고 연차 있으면 다 써도 됩니다. 예, 그런 거 다 편히 봐드립니다. 하는데 편의는 개뿔. 지들 바쁘면 뭐 개인 시간도 안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개인 시간 안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일단 네, 마음 비우시고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 비우시고. 제가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예, 마음을 많이 비우셔야 됩니다. 사실 웬만하면 나이가 젊은 분이면 좀 말리고 싶어요. 예, 말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앞전의 사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도 하셨고 기술도 없고 나이도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해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야간에 예, 한번 일해보시고 나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해보니까 어떻더라? 할만하더라? 아니면 부모 형이 얘기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찬밥 더운밥 가지쳐지도 아니고 집안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도도 해야 되고 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출근 잘하시고 예.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